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엄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께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더 기분이 좋게 나왔습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서울에 참 자주 다녔거든요. 제가 아메를 처음 시작할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아메이 비전을 보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메이를 바로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친하게 이제 만나던 친구들이 서울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진짜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에 친구들한테 막 알리고 내려갔다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도 오고요. 어떤 때는 친구 중에 이제 사업을 좀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저녁에 오늘 사업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러면 바로 그냥 부산에서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 차 타고 뭐 이렇게 4시간 만에 올라와서 사업 설명하고 내려가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사업을 20대 때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가 돼서 이게 화면이 옆으로 좀 퍼졌다 그죠? 제가 처음엔 총각으로 아메를 시작했거든요. 27살에. 그래서 이제 6년 정도는 제가 혼자서 했고요. 33살에 제가 집에서 장남입니다. 저희 여동생이 이제 저보다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장남이 장가 안 간다고 자꾸 이렇게 결혼하라고 했는데 뭐 결혼이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 이모님 쪽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도 그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거든요. 이제 여기 아메오모 처음 오신 분들은 핀을 잘 모르시겠지만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자기 조카랑 만나보지 않겠냐고 아메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고 해서 이 사람을 3월 달에 그 벚꽃이 막 이제 피기 전이었는데 그때 3월 달에 만나서 이제 부산에 롯데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을 봤거든요. 제가 선이죠. 뭐 30대 때 만났으니까 20대만 뭐 만나면 소개팅이지만 선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낮에 제가 시간이 좀 자유로우니까 이제 벚꽃놀이도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3월 말에.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만나보면.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3월에 만나서 5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예, 그래 진짜 빨리 결혼했죠.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용감했던 것 같아요. 되게 참 그런 거 안 같아요. 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 이제 저는 초등학생 5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고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가족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처음 이 자리 오시거나 이 자리 처음 오신 분을 혹시 같이 모시고 오신 분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처음 오신 분을 이제 위해서 이제 어떻게 아메이를 처음 오면 좀 약간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그죠?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시거든요. 이분들이 97년도 우리 IMF 딱 터졌을 때 그때 아메를 시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때 아메를 스타트 하시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아메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메는 잘 몰랐는데도 왠지 다단계 이런 게 좀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예전에는 좋았습니까? 아니, 안 좋았죠. 그죠? 그래서 왜 아메를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 일은 아니었고 그때 제가 대학 4학년이었는데 부모님이 하는 아메이니까 그냥 뭐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막 언론에서 아메이 막 공격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보통 아들이 집에 전화할 때는 어떤 때 전화하는 줄 아세요? 돈 필요할 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장학금을 FM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FM 장학금 알죠? 아빠 엄마가 주는 장학금 FM 장학금이잖아. 파더 마더가 주는 장학금.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끊기면 안 되니까 하시는 아메이 사업이 잘 되시는지 중간에 물어봤던 기억들도 납니다. 근데 뭐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그리고 좋았던 것 딱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저는 사실 이제 아메이를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메이 얘기하면 가장 많이 이제 오는 대답이 뭐냐면
암이 치약 좋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암이라고 처음 오신 분도 치약은 아마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도 암이 하기 전부터 치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미 치약이 좋은 거 어떻게 아셨는지, 그때 부산에 보면 이렇게 아미인지도 모르고 그 부산에 이제 수입품 파는 코너 같은 데 가가지고 치약 정가보다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거 비싸니까 쓰지 말고 이거 어른들만 써야 되니까 너희들은 이거 주겸치약 쓰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겸치약 쓰고 그 숨겨 놓으시더라고요. 수건 넣는 데다 넣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우리도 쓰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씩 살짝 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메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너도 이거 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았던 거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근데 옆에가 제가 큰아들이고, 잘 보이세요? 그림이? 이 그림이 잘 보이는 것 같다. 제가 큰아들이고 여동생, 남동생이 이남 일녀 중에 제 장남이거든요. 그 남동생은 그때 이제 부모님이 암에 시작했을 때 군대를 가 있었고요. 여동생은 제가 대학 4학년 그때 있을 때 이제 부산에 있었거든요. 여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그때 학교에 연구실에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계속 같이 만나서 그런지 세뇌가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몇 달 만에 내려오니까 암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동생도. 가족이 다 같이 암을 하고 있고 남동생은 군대 가 있으니까 저만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암에 얘기하는데 안 한다고 저는 한번 들어봐라 하는데 잘 안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연말쯤 됐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너가 밖에 나가가지고 부모가 무슨 일 하냐 물어보면 뭐라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한다고 해야죠 하니까 암에가 어떤 거냐 하면 니 어떻게 대답하겠노 이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다단계밖에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다단계라고 해야죠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네가 안 해도 좋다, 밖에 나가서 누가 물어봤을 때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는 않겠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처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권유해서 왔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자리가. 왜?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놓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니까 저희 이모님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세 자매 중에 첫째고, 이제 둘째 이모는 아메를 안 하시고 막내 이모님이 아메를 이제 해서 이제 수석다임도 되게 계시는데, 막내 이모님은 이제 언니하고 형부가 매주마다 찾아와가지고 암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부 안 한다고 그랬는데 1년을 거절하다 저처럼 저보다 한 달 먼저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저보더만 대현아 니도 왔나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랬더니 괜찮다고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희 이모님이 조금만 그냥 앉아 들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그 여기도 그때 처음 봤다. 제가 이제 제 여동생이랑 소개팅을 했대 그때. 근데 여자친구가 뭐 주말마다 어딜 가니까 이 사람은 그 지금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가 하나로 옮겨졌잖아요. 거기 이제 대기업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만나러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케이스였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만났어요, 아메 미팅장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히 암에 빠져 계셔가지고 그 이제 사위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처음에 보더만 자네가 플래티늄이 되면 결혼을 허락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그만큼 암에 빠져 계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장 마치고 저녁에 와서 공부하고 하더니 3년인가 암을 열심히 하더니 플래티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거든요. 결혼했고 어쨌든 저도 이제 그렇게 암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는 뭘 봤냐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실제로 된다면 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 전이다 보니까 직장을 5년 다니는 거하고 아메이 사업으로 5년 하는 거를 딱 생각해 보니까 여기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메이를 딱 알아보고 나서 저는 한 번 듣고 오케이 한 게 아니라 전 여기 교보문고가 책도 사서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메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5년 한번 집중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아메이를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진짜 제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자유롭게 너무 좋아요 저는. 시간이 자유로운 거. 올해 47인데 오늘도 친구한테 전화해서 여기 좀 와서 강의 들으러 오라 했거든요 제가.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바쁘다고. 여러분들 그 사자성어 이런 거 중에 공사다망이란 표현 아시죠?
공적으로 사적으로 마늘 다자고 망자가 이게 무슨 망자냐면 바쁠 망자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를 쓰면 이게 바쁠 망자가 돼요. 마음이 망하는 거라니까 바쁜 거는. 그러니까 바쁜 게 막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내 삶이 자유롭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 강사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저게 무슨 말일까 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저는 그냥 평일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돈 저보다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이렇게 사업체 해가지고 버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빠서 여행 한 번도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이게 어떤 일인가 마음의 문을 한번 여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본 것처럼 사람의 마음하고요 낙하산은 이게 펴지지 않으면 아무 그게 소용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보시면 좋겠고, 자 지금 저는 이 정도 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빨간색 곡선이 수입의 곡선이고 파란색은 지출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여기서 임금이 수입이 가장 피크인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점점 내려가겠죠, 그죠?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와이프 집에 있는데 뭔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60에 이 세상을 가는 게 아니라 저게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출은 계속 늘어날 거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사업하는 분은 아니시고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신 소비자분이 계세요. 근데 부산에서 큰 건물을 갖고 계시는 이제 좀 큰 재력가신데, 그분이 이게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다 기부도 뭐 단위가 억대 단위로 이렇게 외국 선교 활동하는데도 기부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한 70쯤 돼 보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생활하려면 차도 운전해야 되고 손주 들어오면 용돈도 줘야 되고요.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는데 맨 위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날도 제가 가니까 그 같은 교회에 있는 중학생들이 할아버지하고 놀러 왔더라고. 할아버지 그럼 밥 맛있는 거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면.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니까 조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메이 제품 좋은 건 아는데 아메이 플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다 보니까 젊을 때 상가나 이렇게 부동산 쪽에 매달 나올 수 있는 거 투자를 좀 해놔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일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매달 나올 수 있는 걸 만드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쩌면 이 지출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이거 갭을 메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요. 이렇게 할까?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 외국에서는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다 다른 표현들로 하고 있어요.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죠?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증기기관을 수리했던 사람인데, 처음에 증기기관 발명한 사람 프랑스 사람이 발명했는데, 프랑스는 원래 잘 살았어요. 영국은 그전에는 유럽의 변방 국가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럽을 쳐들어갔을 때, 영국 쳐들어갔을 때, 저기 미개한 저쟤들은 노예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 야사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영국은 사실 변방이었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훨씬 잘 살았대요. 근데 결국은 이 영국이란 나라에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은 세계 패권 영국이 지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즐기고 열광하는 스포츠들 보면 다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월드컵 하여튼 축구 어느 나라에서 영국에서 나왔고요. 골프요. 영국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20%는 영어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상위 20%, 탑 클래스 20%는 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만큼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쩌면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이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정말 많은 대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말 이 사업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크게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라는 걸로 이렇게 대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시간이 제가 해보니까 시간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 아마존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아마존에서 무인 매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미국에는 시애틀에 가면 그 편의점 같은 거 우리나라도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인 사람이 없대요. 우리 저녁에 요즘에 서울도 있습니까? 편의점 밤 한 2시 되면 문 닫는 데 있거든요. 왜? 그 뭐지? 시간당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열어놓으면 적자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예 무인으로 바뀌는 시기가 그게 되고 있고 지금 독일에는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의 발원지는 독일이거든요. 독일 지멘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있던 공장을 사실은 신발 공장 이런 게 사실 동남아에 많았잖아요.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많았잖아요. 지금 다시 독일로 돌아갔거든요. 왜인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600명 있던 직원이 10명만 있어도 된답니다. 뭐가 만드냐? 로봇, 3D 프린터 이런 게 신발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인건비가 많이 안 드니까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여기 다보스 포럼에 세계 경제 포럼 의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7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물론 2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납니다. 500만 개 일자리가 지금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제가 물어보면요, 초등학생도 제가 충격받은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4학년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요, 공무원 되는 게 꿈이래요. 공무원. 조금 공부 잘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의사 된답니다. 의사도 성형외과 의사 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의사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공계를 딱 보면요, 점수가 카트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있는 의대를 다 가고 나면 그 다음 서울공대를 가는 지금 그걸로 되잖아요. 왜? 취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영업이라는 게 그런 라이센스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다 공무원을 하려고 하고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그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 어느 데 취직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요즘 게임 회사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게임 회사가요, 얼만큼 그 연말에 그 보너스를 많이 주는지 아세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작년인가 50억씩을 받아, 배당 50억씩을 돌려줬더라고. 50억씩을.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제조업 같은 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조업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 이익이 한 2% 3%밖에 안 된대요. 근데 게임 회사는 한 13% 14%가 이익이 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3대 게임 회사가 어디냐면 넷마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넷마블. 넥슨이라고 아시죠? 김정주 씨 해가지고 막 정치권에 얼마 전에 루머도 있었는데 막 돈 줬다 안 줬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최근 뉴스 보니까 김정주 씨가 1,000억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NC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야구단도 있잖아요, NC 소프트는. 그 세계 회사의 그 매출이 한국 아메이 매출 한 2배씩 돼요, 그 회사들이. 근데 그 매출이 큰데 이익도 그만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많이 받는 사람도 50억씩 받고 적어도 한 5억, 10억 이상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옛날에는 막 게임 좋아하고 이러면 야, 니 공부해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으로 그 뭐 이제 모바일 뱅킹 못하면 이게 9세대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면 코딩을 할 줄 아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9세대 신세대를 나눌 정도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같은 것도 저희 초등학생 아들도 앱 같은 거 이거 만들어내요. 지금 학교 뭐 이렇게 무슨 정보 영재 이런 데 가가지고 배워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떤 데 기회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답니다. 요즘은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팔 거냐가 중요한 시대를 넘어가가지고 지금은요 이렇게 하나의 중간에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이제 잘 되고 있대요. 카카오톡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이 소비자들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문자 보내는 걸로 시작했지만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이제 호텔이 필요한 사람하고 호텔이 이제 방이 필요한 사람하고 방을 빌려줄 사람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차가 필요한 사람하고 차를 빌려주고 싶은 사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차를 한 대도 안 갖고 있는데도 이런 기업들이 정말 그 뭐죠? 카카오톡이 얼마나 대단하면 다음을 인수했잖아요. 카카오가 그만큼 커졌잖아요. 그죠? 아메이도 뭡니까? 아메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안전한 생필품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서 얼마 전 뉴스 보셨어요? 무슨 그거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예. 그거 나와가지고 네. 예? 정수기 제가 대구에 있는 파트너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대구에 있는 코스트코에 생수 살라고 줄이 막 장난이 아니게 서 있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래 안전한 거에 대한 그게 생각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아메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아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하나 보고 정말 이 시대에 이 사업이 정말 트렌드에 맞고 미래에 포커스 되어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아메 회사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 들어보셨죠? 그죠? 아메이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온 지가 1991년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좀 있으면 30년 다 돼갑니다, 아메이가.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우리 얼마 전에 선거도 했는데 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아메이 모르는 정도의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앞으로 이 네트워크 초연결 사회에 정말 부합하는 모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돈 없는 서민들한테도 이렇게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다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빚을 지고 사회 진출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라는 사업이 그런 친구들한테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메이를 딱 시작할 때 뭐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근데 이 사업이 정말 진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도요, 이 사업을 통해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감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꿈이 뭐 이게 아메이를 통해서 진짜 가능해라고 하는데 한번 짧지만 한 시간이나 시간 동안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메이는 이렇게 진짜 하나의 아메이 팩트를 이렇게 백과사전에다 딱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메리칸 웨이의 약자라고 해가지고 쭉 미국에 있는 회사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미국 회사.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된 걸로 이렇게 딱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메이는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사를 말한다. 그래서 제조한 상품을 총판, 광고, 도매, 소매, 마트를 통하여 판매하지 않고 무자본, 무점포로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 판매한다가 아메이의 팩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뭐 그거는 다단계고 남한테 그거 뭐 부담 주는 일은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그죠? 전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그런 일이면 나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런 일이면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겠냐고.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메이도 이게 하나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아메이가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의 시행착오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메이라는 게 이런 회사고, 그 다음에 아메이 창립자세, 이 두 분이 아메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분 친구 관계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카풀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파트너십으로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이제 1959년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세 분들이 아메이를 이끌고 있으세요.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고 이분은 아직 살아 계시는데 2세 분들이 아메이를 이끌고 있고, 이제 3세들이 있어서 경영에 지금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라는 곳에 이렇게 제조 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가봤거든요, 여기를. 여기 가보신 분 계시죠? 안 계세요? 예전에는 어떤 분은 진짜 자비를 내고 진짜 저기 공장 있는지 보러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가고 믿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안 가고 처음에 믿었고, 저는 이 막 설명을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를 저는 되면 이게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여기를 딱 갔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 그때 갔을 때가. 다이아몬드 그 버스를 타고 여기를 딱 가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 제가 10년 동안 계속 여기에 제조 시설이 있는 거를 막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막 내가 너무 자주 와본 데로 오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그걸 많이 봐놓으니까. 근데 진짜 여기 좋았던 거는, 야, 회사하고 이 ABO가 우리가 뭐 판매를 하는 판매원이고 그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야, 이게 진짜 파트너 관계고 연구원들하고 사장님들이 나와서 다이아몬드 된 거 축하한다고 다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공장 견학을 다 시켜줍니다. 저는 뭐 사회생활 뭐 다른 직장 안 다녀봤으니까 진짜 비누 만들고 치약 만들어지고 화장품 만들어지는 걸 직접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들이 다 환경 제품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아메이는 59년도에 생겼고 전 세계에 지금 저 같은 아메이 애용자들이 300만 명 이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접 한 450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들이 450여 가지 직접 만드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세제 같은 것부터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아메이 제품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보통 비타민 하나를 1년에 3만 번을 테스트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제품 하나를 가지고 3만 번을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고, 특허가 1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75개 이상의 연구소를 갖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비타민 만드는 우리 아메이 자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 세계 아이들 중에서 만 5세 동안 5살을 못 사는 애들이 3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전 세계에. 이게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 애들이. 그래서 그거를 아메 회장님께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도와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게 파워 오브 파이브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매달 10,000원씩 자동이체 되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저도 이거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메라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미국에서 1959년도에 시작해서 캐나다, 호주, 영국 순으로 해서 선진국 순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79년도에 아메이가 일본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는 91년도, 중국에는 95년도 이렇게 해서 전 세계 100개 국가 이상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메이는 100개 이상의 지역과 국가에서 60개 이상의 언어로 말해지고 있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참 아메이가 한국 우리 여기 서울에서의 아메이만 밖에 못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50주년 아메이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50주년 아메이를 갔을 때 뭘 봤었냐면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야, 진짜 여기 이분은 이제 인도에서 온 다이아몬드고 이 사람은 스웨덴에서 온 다이아몬드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 막 물어봐요. 아메 몇 년 했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진짜 아메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진짜 70, 80 되신 분들 있죠. 40년씩 아메 하면 40배 시작하면 80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은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한데 아메로 진짜 하나가 되고,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무대에 탁 나오시니까 다 눈물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다 치시더라고요.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다른 환경에 살지만 원하는 건 다 비슷하구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뭘 원할 것 같아요? 정말 좀 자유롭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든지 다 비슷하구나.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게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 5월달이 되면 우리 여기를 갑니다. 라스베가스에서 60주년 행사를 또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겠죠, 그죠?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생각하세요. 아메이는 내 안에도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성공해 나갈 거고. 아메이가 제가 시작할 때 한국에서 1,700억이었거든, 매출이. 1,700억요. 지금 매출이 1조 3천억, 1조 4천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아메를 하다가 이 좀 안 되더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다 말을 안 믿어주고 막 아메하니까 약간 왕따로 시키고 이러더라고, 친구들이.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화도 나고, 이게 나 잘 안 되니까 좀 열받더라고 처음에. 그런데 제가 왜 못 그만뒀냐면 분명히 아메는 성장할 거고 아메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내가 그걸 안 하면은 내만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창포했었거든요, 저는요.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비타민 다 들어보셨죠, 그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뉴트리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회사입니다.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아메이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1934년도에. 근데 72년도에 아메이 인수합병된 회사거든요. 아메이 자회사입니다. 아메이 그런 자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요즘 뭐 하이테크 같은 기술 중에 하나가, 회사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무선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거 있죠. 그것도 아메이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아메이가 갖고 있어요. 그 기술을. 그거 모르셨죠? 예. 그리고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런 유기농 농장들을 다 갖고 있어요.
원래 미국, 멕시코, 브라질만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에도 생겼습니다. 중국은 한의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2000년 이상의 그 한의학의 노하우를 아미 뉴트라이트랑 접목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중국에서 우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중국 하면 그 오염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에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 정부랑 같이 연구를 해서 뭘 밝혀냈냐면, 국화 아시죠? 국화가 종류가 되게 많대요. 그 국화의 그 게놈 지도, 그 유전자 정보를 다 밝혀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 민간 회사가 그것까지 다 밝힐 필요가 있냐고. 근데 리딩 기업이잖아요. 선두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연구까지 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고요. 뉴트라이트가 정말 저는 믿음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뉴트라이트, 우리 먹는 비타민 안에 있는 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원료의 90% 이상은 전부 씨앗부터 다 추적이 다 돼요.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다 추적이 된다니까요. 요즘 저는 예전에 막 헬스장 이런 데 가면 프로틴 같은 거 막 큰 바켓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퍼서 먹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영양 성분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정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짜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뉴트라이트가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씨앗 같은 거 이름 중에 우리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할아버지 있죠. 뉴트라이트 창립하신 분인데 그 할아버지 이름 딴 씨앗 이름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그만큼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고요. 영상을 한번 볼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60, 70, 80이 됐을 때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The average Canadian will spend their last 10 years in sickness. Change your future at makehealthlast.ca. 이게 우리 뉴트라이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인데 건강하게 사는 난 65세밖에 안 된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요양병은 되게 많이 생기는 거 보시죠. 저희 동네도 큰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이 없어지고 그 자리가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몇 년 됐는데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오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연세 많으신데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정말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사실 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젊을 때부터 운동도 하고 이렇게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40 넘어가면요 비타민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몸에서 그렇게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티스트리는 아메에서 나오는 화장품 브랜드 이름입니다.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에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인 거 아시죠?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시죠. 내년에는 10월 초에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는데 가면 진짜 멋져요. 근데 정말 더 저는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그 다이아몬드 스폰서라 그래가지고 제일 큰 스폰서를 아티스트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 참석하셨거든요. 25주년이어가지고 20주년 좀 됐겠구나. 1997년도에 시작했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를. 그래 20주년이라고 그 기념했는데 그 목걸이에 이름 있는데 여기 아티스트리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이런 피부 쪽에 전문 교수님들이 다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나 기술력들이 정말 뛰어난 회사고요. 뛰어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동물 실험하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을 사람한테 발라도 되기 전에 동물한테 먼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눈에 이거 아이라이너 같은 거 동물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 실험 한 번 할 때 72마리의 동물이 이게 희생이 된답니다. 그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에서도 우리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에서 키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희생되는 동물들이 있는 제품은 이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이걸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고 제가. 아메이는 세포 배양 실험을 합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이에서 나오는 세제. 아메이 세제는 정말 좋은 거 다 아시죠? 세제 아직 안 쓰고 계시다면 여기 세제 꼭 쓰세요. 세제는 원래 써야 되잖아요, 집에서. 아메이 세제는 진짜 꼭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제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세제 쓰고 아토피가 나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가루가 안 남거든요. 아메이 세제 털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햇빛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제 가루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던 게 없어지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아메이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좋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이 세제는 진짜 꼭 쓰십시오. 제가 이건 뭐 이게 형편이 안 돼도 쓰는 거잖아요. 세제는 꼭 쓰시기 바라겠고, 이건 목욕탕에서 쓰는 제품들이거든요. 다 천연 원료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빨간색 글자로 적어놓은 게 뭐냐 하면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 우리 백 같은 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에르메스의 광고 문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그냥 표현하자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게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진짜 본질이라는 거. 치약 같은 게 보세요. 50년이 넘었습니다. 글리스트란 브랜드의 치약이.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본질에 정말 제대로 잘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GNH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시간들이 정말 오래 40, 50년 되는 거. 그거는 진짜 역사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메이가 지금 60년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친구 건너서 제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한 명을 만났는데 자기도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자꾸 뭐 들어보라 해가지고 자료를 좀 달라고 이메일을 받았는데 작년에 생긴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에는 법적인 뭐 유사수신 이런 부분 때문에 본사 회사도 없어요. 외국에 있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런 그런 뭐죠? 그게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절대. 쉽게 빨리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거든요. 쉽게 빨리는 안 돼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면서 내가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내가 정말 원하는 수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고 자식들한테까지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릴 거거든요. 정수기, 지금 정수기가 아마 부산, 경남 이쪽은, 대구 쪽에는 이 수돗물 그 사태 때문에 더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아메이 정수기 필터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번에 새로운 신종 오염물을 다 걸러준다고 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계 판매 1등입니다. 이 물의 본질에 충실한 이 스프링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세계 넘버원이라고 되어 있죠. 공기청정기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유심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 되게 많이 써요.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본사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팔립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대요. 이 정수기가. 그 다음에 이 냄비 세트.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와이프가 이제 아메를 안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안 해도 되냐 하길래 안 해도 된다고 안심을 시켰죠, 처음에.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처음에 되게 2달 반 만에 결혼한 사이에 아메이를 뭐 미팅 한 몇 번 와봐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딸이거든요, 제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휘슬러 냄비를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딸 시집 갈 때 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져도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집 냄비 있다고 그거 쓰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올케 언니하고 그럼 내가 가져간다 만다 이러다가 결국은 지금은 다 킨 냄비 다 쓰고 있거든요. 훨씬 좋고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사업을 딱 와보니까 제가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스폰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13년 정도 됐는데 14년 됐나? 14년 전인데 마침 서울에 저희 처형이 살고 계시거든요. 처형이 아메 사업은 안 하는데 냄비를 쓰고 있었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냄비를 가지고 이제 요리 같은 걸 배워가지고 그때 이제 요리 레시피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복사해서 받아서 저 와이프가 집에서 요리를 안 배워도 그 레시피대로만 하니까 되대요, 그냥. 그래서 오늘 같이 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마트 가서 재료를 이제 장을 2배로 봅니다. 딱 2배로 봐가지고 이제 연습을 안 해본 거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먹어보라 하거든요. 좋은 안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집에서 먹으면서 오케이 하면 그 다음날 똑같이 해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요리 미팅도 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파트너들이 요리를 더 잘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와이프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필살기를 처음에 만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요리 이거 냄비 보면 이게 자료인데 시금치 같은 거를 우리 일반 냄비 하는 거하고 방금 이제 아메이 퀸 냄비에서 조리를 하면 영양소 파괴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비타민 여기 보면 B1 같은 경우는 우리 퀸으로 하니까 95%가 남아 있는데 일반 냄비로 하면 19%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기는 먹는데 안에 영양소가 다 없는 걸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해 보시면 진짜 어떤 걸 써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 제품들. 아메이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있거든요, 회원이. 근데 이 중에서 아메이 제품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보세요. 아파트 한 동만 들어서도요. 밑에 슈퍼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뭔가 상권이라는 거 만들어지고 뭐 장사꾼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메이란 네트워크를 왜 군침을 안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많은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아메 우리 좀 위탁해서 팔아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다 좋은 뛰어난 제품들입니다. 그냥 제품이 아니고 뭐 이 간장 같은 경우도 이 재래식으로 만들어요, 재래식. 그래서 그 아토피 맘들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 같은 데 보면 아토피 간장으로도 유명해요, 이런 간장들이. 근데 가격이 저렴해요, 되게. 그런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아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복잡한데 돈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일반 유통 우리 옛날 유통 이랬잖아요, 그죠? 제가 아메 딱 시작할 때 이제 대형마트가 막 부산에는 막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그랬는데 이런 게 이제 가격을 소비자들이 700원에 살 수 있고 지금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걸 통해서 물건을 사죠, 그죠?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200원에 만들어지던 게 아메이를 통해서는 한 350원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에 더 투자를 한다는 말은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원료도 더 좋은 걸 쓴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예. 앞에 분들이 저 눈을 잘 안 마주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화면을 같이 하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하면 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호응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200원에 만드는 걸 350원을 드리면 아무래도 더 원료 좋은 거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는 마트나 인터넷처럼 30% 정도 할인한 700원에 공급을 하고 이런 중간에 광고 유통을 하는 것만큼 나머지 350원을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돌려주냐? 기존 제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 원가를 35%에서 30% 할인해주고 나머지 35%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옆에 후연수당표 있죠? 이쪽은 없네요. 여기 있죠, 그죠? 저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35%면 1,000원이면 350원이잖아요. 35%면 그렇게 돌려봤는데 한국 아메 1년 매출이 1조 3천억 정도 돼요. 거기에 35%면 4,200억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위해서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제가 계산하지 마시라고. 그럼 4,200억을 지금까지 누가 받아갔습니까? 뭐 광고 모델 요즘 탁 떴다 뭐 몇십억씩 받아가잖아요, 모델들이.
그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유튜버라는 직업이 있다면서요. 아세요? 유튜버. 저는 우리 아들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막 게임 같은 거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상을 유튜브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 올리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얘기 아시죠? 그 제가 미국에서 뭐 에드위크라고 하는 그 조사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까? 95년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그 친구들이 이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있는 앱 중에서 딱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야 된다. 뭐 남기겠냐면 50%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남기겠다고 했대요. 우리는 뭐 궁금한 거에서 검색하면요,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젊은 애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해요. 왜? 동영상이 더 익숙한 거예요, 아이들이. 글자보다 동영상이 익숙하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괜찮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큐브 아시죠?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거. 동영상 그거 보더니 큐브 그거 다 배웠어요. 그걸로 다 맞추고. 유튜브 보면 못 볼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 요즘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10,000원 내면 유튜브를 해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되게 쉽게 보는 그 유료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등록해 놨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유튜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하려는 건데 그 유튜버 중에도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돈을 어떻게 주냐면 유튜브라는 회사에서 1년에 4,000시간 하고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광고를 붙이고 돈을 줍니다. 광고는 6대4로 해가지고 유튜버가 6을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한 10억 이상 수입 되거든요. 미국은요, 유튜버들이 따로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상 하나 올리기 위해 가지고 진짜 그 작업이 보통 작업들이 아니랍니다. 그냥 쉽게 우리 뭐 대충 찍어 올리는 게 아니래요, 그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여기서 이 정도의 수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우린 좋다 말만 하면 돼요. 좋은 거 좋다 얘기하면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여기 서울에 좀 일찍 와서 홈미팅을 갔었는데 소비자가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초코우유를 흘린 거를 빨았는데 안 지는데 표백제를 담가서 해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져가지고 너무 좋다면서 그 얘기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얼른 이걸 한번 지워봐. 그래, 그 사람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돈이 생기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메이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빌리언이 영어로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예? 10억이에요. 10억. 그럼 550억 불이잖아요. 그럼 55조. 거의 55조 넘다, 그죠? 이 돈이 캐시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역사상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다이렉팅 셀링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캐시백을 돌려준 회사는 아메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메이보다 돈 더 된다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팩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자료 아닙니다. 이거 다 자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출처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좋아하는 이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 중에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졸리시죠? 뭐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뭡니까? 푸드트럭 하는 거 있잖아요. 푸드트럭 보면, 이 나온 친구 중에 하나가 떡갈비 토스트 만드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떡갈비 토스트를 만들었는데, 와, 내가 봤는데, 하나 만드는데 20분 걸려요. 그럼 2명이 딱 줄 서면 뒤에 사람은 40분 있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름은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하더라고. 안에다가 천연 치즈에다가 떡갈비 만들고 토스트 만들고 3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하면 한 270만 원 벌더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핫도그 만들으라 하더라고. 핫도그.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냥 이 돈이 쉽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말고 돈의 성격을 한번 보시고요. 정말 이 수입이 어떤 수입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포커스 맞춰 보십시오. 아메이는 이렇게 일반적인 생필품을 이런 데 쓰는 거는 그냥 소비는 지출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 소비는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캐시백으로도 해서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총각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요, 저 매출이라는 게 안 생기더라고. 처음에는요 정말 작았거든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메이 사업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축적이 돼요. 이게 축적이 내가 하는 노력들이 계속 쌓여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매출이라는 게 한 달에 매출이 10억대 이상의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매달 되게 크죠, 그죠? 10억 이상, 많을 때는 17억, 18억 가까이 일어납니다. 되게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직원 한 명 없고요, 사무실도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런 매출, 연매출 100억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놨거든요. 20만 포인트가 되면 3%에서 이렇게 캐시백 해주겠다고. 이건 뭐냐면 매달 1일부터 해서 말일까지 내가 한 달에 쓰는 생필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약도 쓰고 세제도 쓰고 커피도 마시고 라면도 먹고 뭐 그런 거 김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설거지도 하고 머리도 감을 거고, 그거를 매달 모은다고 생각해 봅시다. 1일부터 말일까지 제품마다 다 점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점수를 모으는데 이쪽은 너무 안 가서 이쪽으로 이제 그래서 점수를 모아서 20만 포인트가 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3%를 돌려준다고 해서 6천 원이 들어옵니다, 나한테. 6천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마트에서 이 정도 썼을 때보다 캐시백이 더 많이 되니까 괜찮아서 두 명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후배한테 하고 동생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정말 안전한 생필품이라면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썼다라고 하니까 전체를 해볼게요. 이 저한테 알려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하거든요. 스폰서도 20만 원 쓰고 나도 쓰고 후배 동생을 썼다라고 했을 때 전체가 80만이 되죠. 자, 누가 제일 캐시백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20만 쓰고 나도 20만 원 쓰고 나는 두 사람한테 알려서 후배 동생 20만씩 썼어요. 그럼 전체는 80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80은 6%거든요. 60에서 120만 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48,000원이 나옵니다.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그룹에서 일어난 매출을 빼줘야 돼요. 그럼 내 그룹에는 20, 20, 20이니까 전체 60이죠, 그죠? 그럼 그걸 빼줘야 되니까 60이니까 66, 36 36,000원을 빼주면 나머지 12,000원이 스폰서가 받는 캐시백이 돼요. 그럼 나도 다 받는 게 아니라 후배하고 동생 쓴 걸 캐시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6,000원씩 두 개니까 12,000원을 빼주면 나는 24,000원을 캐시백 받습니다. 후배하고 동생은 6,000원씩 받아가면 되겠죠. 저는 이것 때문에 아메를 하게 됐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위에 사람이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왜? 매출이 많잖아요. 먼저 했고.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수입이 역전이 됩니다. 선착순이나 매출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하나의 메리트입니다. 정말 지금 시작하시는 분,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한국의 최고의 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그게 정말 이게 역전이 된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스폰서의 수입이, 스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수입은 변함이 없고요. 이 사람은 한 명한테 구정 광고한 노력이고 난 두 명한테 하니까 수입도 두 배로 많아진다. 이게 저는 제가 이 사업에서 처음에 탁 꽂혔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6명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6명한테 얘기했더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전체가 20만 해서 6명이 만들어져서 나까지 다 쓰니까 이제 전체가 140만 PB가 되고, 여러분 9%죠, 그죠? 12만 6천원이라는 캐시백이 나오고 다 빼주면 6천원씩 내가 받는 수입은 9만 원이 됩니다. 20만 포인트 정도 되니까 이렇게 6명을 제품 쓰는 소비자 그룹을 소비자들을 만드니까 내가 9만 원의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서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도 주변에 얘기해봐. 나는 쓴 거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캐시백으로 들어오더라. 6명한테 알렸더니 너도 해봐.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4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4명한테.
4명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20만 포인트 쓰는 이제 가정이 생긴 겁니다. 4명이. 그럼 전체가 100만 점 그룹이 이렇게 똑같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나는 이번 달에 하나도 안 썼다고 해볼게요. 한번. 아메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꼭 20만 원 써야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메는요. 안 써도 되고 우리 이마트 가가지고 그거 회원카드 하나 만들었다고 이마트에 얼마 써야 되는 거 없잖아요. 똑같은 거 이것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그거지 꼭 얼마 써야 되는 건 없어서 하나도 안 썼다고 한 가정해 볼게요. 지난달에 샀던 생필품들이 남아 있어서 이번 달엔 구매를 안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600만 점이 되고 그럼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이제 15%죠, 그죠? 600만에 대한 15%를 계산하니까 90만 원. 그리고 요걸 각 그룹에 100만 점 그룹에 6% 6개를 빼주니까 내가 받는 수입은 54만 원이 됩니다. 54만 원. 괜찮죠, 그죠? 54만 원 정도 나오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괜찮네. 어떤 분들은 야 하나도 안 쓰고 54만 원 받으면 이건 좀 불로소득 아니냐는데 아닙니다. 이런 그룹을 만들기까지는 나의 노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건 그거 한 거고요. 요 분들이 2분씩 다 알려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서 구정 광고가 돼서 전체가 이제 1,580만 점이 되고 그룹에 있는 이렇게 캐시백 보너스를 이제 다 각각 빼주고 나면 내가 받는 수입은 144만 6천 원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수입이 돼요. 이 그림을 좀 풀어서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내가 6명을 알리고 이분들이 4명씩을 알리고 이분들이 2명씩을 다 알려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는요 제가 직접 알린 사람은 10명 정도 되거든요. 직접 10명 알렸는데 그분들이 또 알리고 해가지고 지금 회원수가 저는 많아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게 아메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일어나요. 치약은 쓰면 떨어지면 또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V를 예를 들어볼게요. TV는 한 번 산다고 그 다음 달에 또 사는 거 아니잖아요. TV 한 번 사면요 5년 10년은 쓰잖아요. 기본으로. 치약은 보통 2달, 3달 되면 또 바꿔야 되고 샴푸도 떨어지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발적인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요.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입이 상속이 됩니다. 그 되는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매달 한 15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죠? 감사합니다. 예. 매달 추가 수입으로 150, 200만 원이 더 나오면 오늘 오기로 했던 친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매달 한 150에서 200만 원만 더 나오면 애 학원 좀 보내고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그 정도 되다 보니까 학원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 좀 애들 보내달라는데 좀 보낼 수 있는 돈이 여윳돈 생길 수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매달 나온다면 은행에 3% 이자라고 계산할 때 5억을 예금해야지 매달 15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되는 사람을 SP라고 하고요. 1,000만 점을 처음 만드는 나를 통해 가지고 1,000만 점 매출이 되면 SP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을 하면 이제 골드, 실버 다음 골드죠. 골드가 되고 이제 그 다음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이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있다 보니까 나라마다 그걸 다 바꾸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금은 다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은도 가치가 있고 백금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입은 요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플래티늄 이상이 되면 이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여기 워커힐 호텔 있죠. 셔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만찬을 열어줍니다. 2박 3일. 부부 같이 초대를 받을 수 있고 이때부터는 상속이 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되면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메이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몇몇 다이아몬드 이상의 성공자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제품만 써도 그 사람이 손해 볼 건 없습니다만
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애기 키우면서 애가 유치원 갔다 오는 그 시간만 남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낮에. 그러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분들 많이 계십니다. 꼭 아메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뭐 그 위에 뭐 몇 억씩 벌어야만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 추가 수입 보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요. 저 같은 애기 엄마가 경력 단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가씨 때야 뭐 은행도 다니고 다 잘 나갔던 친구들인데 애기 몇 년 키우면서 다시 직장이라는 걸 들어가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내 일을 가져주셔서 너무 좋고, 애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이건 출퇴근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플래티넘 파운드 플래티넘 많잖아요, 그죠?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며. 자, 그러면 플래티넘 되면, 파운드 PT 되면 이거 리더십 세미나이라는 여행을 가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 하와이가 되게 저한테는 좀 남다른 게, 이게 첫 제가 여행 자격이 돼서 갔던 게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를 2002년도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총각으로 이제 아메 사업을 한 4년 정도 이제 하고 있을 때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때. 그때는 이제 다이아몬드도 아니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도 아니고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갔는데도, 그때 갔던 제 하와이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뤄낸 거잖아요, 제가. 그게 여행 가는 정도가 된 게 정말 제가 막 열심히 해서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년 2017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파운드 다이아몬드 되니까 방도 이 양면이 통유리로 된 방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와이키키 해변이거든요. 정말 저 와이프하고 같이 정말 즐겁게 시간 보내고 왔고, 삿포로도 정말 저한테 특별한 게, 저는 처음에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스폰서였잖아요. 제 부모님이 2000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셨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되시는 그 해에 한국 아메이에서 처음으로 가족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딱 2번이 생겼거든요. 리더십 여행으로 괌이라는 데를 갔고,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삿포로를 처음 간 게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드 칠드런으로, 나이 한 30 된 칠드런으로 그 여행을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인가 자녀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뭘 봤었냐면, 저는 가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런 대우를 받았구나라는 걸 제가 간접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진짜 막 다이아몬드 대우해 주는 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뒤에 갔다 와서 하는데 막 거절하거나 뭐 오해하거나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약속 펑크 내고 이러면. 근데 이 정도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한 타임머신이 있어서 5년 후에 뭐 여러분의 다이아몬드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와서 한번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 그만두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내가 진짜 그걸 안 믿는다면은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믿음, 확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알고 제가 같이 했을 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나 저희 앞집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이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막 되는 거 보니까 자신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삿포로는 제가 위드 칠드런으로 갔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드 칠드런 데리고 갔었어요. 이때가 5살, 7살 때였거든요. 갔던 거를 이제 지난 1월 달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이제 우리 애들 다시 이제 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또 스키 타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내년 1월 달에 또 갑니다. 또 가는 거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다이아몬드 이제 여행인데 애들이 비즈니스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여행은 전세기거든요. 다이아몬드 이상이 전세기니까 다이아몬드들 전부 다 비즈니스 타면 이코노미 누가 타고 갑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여행에는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 비즈니스를 타고 다이아몬드는 자녀들하고 이제 다 이코노미를 타는 게 되는데, 이제 그때 차이가 좀 나면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비즈니스를 주더라고, 왕복으로. 그래가지고 애들은 이제, 저는 우리 와이프가 사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이코노미 앉고 와이프하고 애를 하나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비즈니스를 이제 경험을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딱 뭐라 하냐면 갔다 와서, 아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상교육인 것 같아요. 옆에서 뭐 공부해라 뭐 그런 것보다 어쩌면 이런 경험들,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하고 음식 다르고 대우가 다른 걸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해 보는 건 참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선물은 아니지만 한국 아메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년에 두바이 리더십 여행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쩌면 아메를 시작하시는 분도 충분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바이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뭐 표현 너무 그래서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바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ow Stone is a return. It's classic. Let it storm. 정말 약간 상상이 되십니까? 약간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매일 한번 봐보세요. 아니 진짜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년에 두바이를 진짜 도전해서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 짧잖아요. 이 영상이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유튜브 들어가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영상을 보는 거,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영상을 한 번씩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꿈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더 특별한 거는 아메이가 내년 60주년이다 보니까 아시아 퍼시픽,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해서 12개 나라에 중국하고 저 홍콩, 대만 쪽은 뺍니다. 너무 시끄러워가 사람들이. 그거 빼고 우리 나머지 농담이고요. 거기는 너무 또 크다 보니까 그건 따로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시끄럽긴 시끄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 나머지 12개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아메를 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건 또 10년 기다려야 돼요. 70주년 돼야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내년에 꼭 도전해 보시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200만 원 벌듯이 내가 알린 사람도 200만 원 벌게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플래티넘 돼서 2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두 사람 아까 도와준 사람들이, 그러면 나한테는 90에서 100만 원의 2차 보너스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서 200만 원 벌게 도와주면 나는 한 100만 원 정도 2차 보너스를 그 로얄티 수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B라는 친구의 그룹이 존재하고요, 아메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건물 하나, 건물주가 조물주의 건물주라면서요 요즘에. 그래서 뭐 다 건물 갖는 게 다 꿈이, 젊은 친구들도 다 건물 갖는 게 꿈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무형의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건물 한 층을 해가서 100만 원의 세를 받는다. 2층 2개 그룹을 만들면 2층이고요, 3개 그룹만 3층이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2개 그룹에 200만 원 버는 사람 도와주면요, 사파이어란 핀을 대고, 보석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보석이 점점 비싸지는수록 좋은 높은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3명을 200만 원 벌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에메랄드라고 수입은 한 6천에서 1억 정도 되고요. 6명을 200만 원 벌게 도와주면 아메에서 첫 번째 성공자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연봉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잘 못하고 총각으로 막 아메를 처음에 막 자충운동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좀 늦게 갔어요. 10년 만에 갔거든요. 제가 총각으로 6년 정도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여행 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를 제가 했는데, 확실히 또 와이프랑 같이 하니까 빠르더라고 속도가. 그 다음에 사파이어 되고, 그 다음에 에메랄드 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자만하면 안 되대요. 고개를 싹 드니까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에서 딱 멈춰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그래도 매년 핀업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도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쯤 됐을 때도 거의 1억 가까운 연봉이 됐었거든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근데 10년 만에 돼서 되게 오래된 줄 알고 이제 주변을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7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37에 친구들, 이렇게 주변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뭐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또 이렇게 또 앞서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에 늦어 보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처음에 얼마 버는데 물어보는데 제가 6천 원 들어오는 거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계획대로 되고 있다 할 건데 그때는 그런 거 안 배워가지고 제가 계획대로 되고 있다 말도 못하고 화만 내고 막 많이 술자리에서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니 진짜 그게 좀 처음에 약간 무시하는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압니까? 니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또 되고 나면요 처음에 막 뭐 안 되느니 어쨌든 니는 될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또 되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메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수입은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되면 정말 매달 나오는 로얄티 인쇄 수입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00만 원을 벌게 도와줘야지 내가 1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윈윈 사업입니다. 같이 잘 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이 옆에 가게가 안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일은 내가 알린 그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잘 되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저희 아버지께서 맨날 그런 얘기 하십니다. 왜 이 좋은 걸 남한테 알리냐고. 가족 정말 가까운 내가 평생 같이 여행 다닐 사람들하고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다 나이대가 다르잖아요. 20대도 계실 거고 50대, 60대도 계실 텐데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이 돌아가시는 날 그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베니스 한센이라는 할머니인데 1911년도에 태어나셔서 2012년까지 살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2012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메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1959년도 처음 아메 시작할 때부터 아메를 하셔가지고 오래 하셨죠, 그죠? 그리고 돌아가신 핀도 되게 높으시거든요. 크라운이라는 핀까지 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딸하고 손녀딸이 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답니다. 있고 이분이 또 그 동네에 있는 대학교에 이렇게 또 체육관도 기부도 이렇게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쭉 올라가면 이 스폰서님이세요. 우리 스폰서님이세요, 이분도.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분이 처음 아메이를 1959년 시작할 때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아메이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 씨앗이라는 게 어디로 가서 어떤 나무가 만들어질지 어떤 열매가 열릴지는 진짜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조금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정말 너무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달 300만 원 정도만 들어오면 충분해.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꿈이 더 크거든요.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닙니다. 되게 많죠. 저는 지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고 쭉 있죠. 여기 수석 다이아몬드도 지금 와 계시고 막 계신데 여기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도 계세요. 저희 집에 처음에 와서 홈미팅 해주신 분이 그때 당시 에메랄드셨거든요. 지금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돼 계세요.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메이라고 다 같은 아메이가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되는 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서 처음에 와서 홈미팅 해주셨던 이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분 위에 스폰서님이세요. 미국에서 20년 정도 이민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귀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분의 스폰서님, 그리고 이분들은 독일에서 제일 성공하신 분, 일본에서, 이건 중국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 이런 성공자들이 60년 동안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더 이상 논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검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는데 아메이 사업의 성공은 이겁니다. 돈과 시간과 친구 부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요. 돈 벌면 시간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 아이들이 저희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보통 여기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런 하실 건데 우리 애가 이제 이번에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개모임을 해가지고 엄마들끼리 초등학교 졸업할 때 봄방학 이럴 때 애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더라고, 엄마하고. 근데 아빠는 못 가요, 아무도.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빠가 못 가는 거를. 왜 그게 당연합니까? 부모인데 아빠 엄마 같이 만들었는데 애를 안 그래요? 같이 가야지.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애하고 엄마만 그렇게 하는 거. 어제 저는 제 인스타 보신 그 친구분들은 아실 건데 어제 제가 창간 수업 갔다 왔거든요. 학부모 창간 수업. 5학년 아들이 있는데 다 엄마들 오던데 제가 갔어요. 이제 제가 그걸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가서 사진 찍어주고 아빠 찬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대신 대답해 줘야 되고 이런 건데 찬스를 안 쓰더라고요. 근데 좀 써줬으면 좋겠던데. 아니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겁니다. 제가 이 사진도 준비 안 했네요. 그 사진은. 저는 정말 그 가족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거든요. 이 바바라 부시 여사님이 돌아가셨어요. 2달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아버지 부시의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인데 전 영부인이시죠. 이분이 이제 생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여대에서 연설을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분이 하셨어요. 보세요. 단골 장신구였던 진주 목걸이는 값이 싼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비록 그의 목걸이는 가짜였지만 인생은 진짜였다며 1990년 명문여대 웨즐리 대학 졸업식 축사 일화를 돌아봤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배우자가 아닌 스스로의 명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바버라 여사의 축사를 반대하자 바버라 여사는 지체 없이 매우 합리적인 불만이라며 수긍했습니다. 소요는 저절로 잠재워졌고 그녀의 진솔한 축사는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At the end of your life, you will never regret not having passed one more test, winning one more verdict, or not closing one more deal. You will regret time not spent with a husband, a child, a friend, or a parent. 정말 저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꼭 좀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소중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면 참 어쩌면 그 소중한 거를 포기해야지 그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게 주어지지만 아메이 사업은요. 그 소중한 거 정말 더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이놈이 키가 좀 이제 많이 컸는데 그 좀 추억을 만들 게 없을까 해서 아침마다 학교 밑에 있는 복싱장에서 아침마다 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엄마하고 같이 이래가지고 한 학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런 시간적으로 같이 보낼 수 있는 거. 최근에는 농구공도 하나 샀어요. 우리 집 앞에 농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찍 오면 저는 뭐 출퇴근 이런 게 특별히 없으니까 5시쯤 되면 애들이 와요. 같이 농구하러 가자 해가지고 농구하고 그게 저는 더 좋아요. 뭐 여행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항상 애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며칠 전에는 제가 골프 연습장 가는데 일요일 날 우리 둘째 놈이 제주도 따라가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니도 한번 쳐봐라 해가지고 골프 연습도 해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여행은 또 이 젊은 분들도 좋아하고 여행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행도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심리학교 교수님께서 행복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가장 즐겁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즐거워지는 일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의미 있는 일이래요. 근데 가장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 여기 따로 이렇게 독보적으로 있죠. 트래블이라고 여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여행이라는 게 이 많은 즐겁고 의미 있는 일들을 다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라고 이 교수님은 그 강의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바빠서 못 가잖아요. 나중에 나이들 먹고 나면 나중에는 가고 싶은데 또 힘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많이 가실 수 있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요. 이런 여행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처음 오신 분들이 재수 없다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할까 봐서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갔던 여행지만 이렇게 보니까 1월 달에 가족들 랑카이 갔던 거고 3월 달에 두바이 작년에도 저희들 갔었거든요. 그다음 6월 달에도 유럽을 갔습니다. 이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갔다 왔고 인도란다 여기 일본도 갔고 하와이 갔고 1월 달에 또 삿포로도 갔다 왔습니다. 많이 갔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행 간다고 막 전날 막 흥분되고 잠 안 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아침에 그냥 대충 싸가지고 막 가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참 이런 추억들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아메이 때문에 가능한 거. 아메이 저는 첫 해외여행도 아메이로 갔습니다. 2000년도에 괌.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해외여행 가면 이렇게 단체로 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괌 저희가 위드 칠드런 따라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첫날 저녁에 같이 맥주 한잔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왜 우시냐 물어봤더니 내가 이게 평생 내가 꿈이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어머니 당신은 그냥 따로 뭐 개모임에서 여행 가고 아버지도 가시고 했지만 가족이 같이 이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2000년도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좋을까 싶던데 저도 자식이 생기니까 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데 저희 이렇게 해서 올해도 같이 여행 가고 내년도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다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아메이가 저희들한테 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분당에 있는 아메이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도 된 적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 다 넘어가고 아메이가 이제 아메이 수익 곡선을 이제 오늘 한번 기억하시면 이거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직장인의 수익 곡선, 빨간색이 이게 자영업 아니다 이게 이 초록색이 자영업자의 수익 곡선, 빨간색이 아메이 수익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부러워 보이고 자영업자의 수입이 좀 부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딱 와요. 그래 확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여기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운동도 하다 보면 잘 안 되다가 딱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득도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 것처럼 아메이 사업도 내가 양을 채우다 보면 그 임계점이 와서 탁 성장하는 그런 커브를 그릴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이 와서 결국은 내를 무시하던 그 친구들을 멋지게 역전하는 순간이 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처음에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아메이 사업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저희 가족들이 부산 AP의 화장실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산 AP 1층 화장실에 이게 있습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은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라는 말이다고. 아메이 참여할 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상대방의 그 시선을 받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아메이 하면 좀 평범 다 아메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오늘 들어보시면은 이거 나쁠 거 아니라는 생각 어쩌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어쩌면은 밖에서 정말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거의 밖에 젊은 친구들 희망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이 안에서는 내가 멘토가 있고 내가 뭔가 앞으로 5년, 3년, 5년 후에 그 모델들이 여기 어쩌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고 남들의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인생 대선에 안 살아줍니다. 절대 안 살아줘요. 그 사람 아무 이상한 소리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내한테 생활비 안 줍니다. 아무도.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진짜 멋진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 삶을 아메이라는 멋진 수단으로 진짜 멋지게 살으셨으면 좋겠고 여름에 더위에 정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